저는 조명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송정환 교수님을 통해서 주선해 주시고 우리 박현우 기자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국의 앞으로 신양극 체제에서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작년 12월에 제가 세 번째 책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5년 한국 경제. 어떻게 보시면 그냥 한국 경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저자로서 잡은 제목은 신양극 체제에서의 금융 패권입니다. 금융 패권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썼고 이 책을 이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대중성을 띄기 위해서 이 제목을 좀 쉽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쓴 제 첫 번째 책은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세계의 축이라고 2008년 1월에 나온 그 책입니다. 그 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의 후속책이래요. 오늘 한국 경제가.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를 세계의 축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악의 축 할 때 그런 축을 쓰는데 1축, 2축, 3축을 얘기할 때 1축을 어떤 서양 경제학자도 또는 정치학자도 유럽과 미국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서구 사람으로서 제가 유럽에 지금 제가 쭉 살아본 그 연수를 세보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뭐 계획해서 되게 오래 쓴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제가 한 주제가 스웨덴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영국 주제가. 스웨덴 전투기 사업 그 주제를 위해서 스웨덴 국방연구소를 출입하고 결국 그쪽에서 불러줘서 거기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스웨덴 대학원에도 주목받게 되고요. 스웨덴 생활이 끝날 무렵에 독일 본에 있는 지금 과거의 서독의 수도죠. 본에 있는 국제 건축센터에도 제가 그 연구직을 자리를 받습니다. 1년 그 펠로우십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독일을 간 지가 벌써 2001년 9월 11일입니다. 9.11이 나는 해에 그 날에 스웨덴에서 독일로 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스웨덴 이외에 본에 있는 본 국제군축센터 본 국제군축센터는 그 통일 이후에 동독의 군수산업을 어떻게 민수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생긴 그 연구소예요. 그렇게 되고 1년간 본 국제군축센터에 있다가 베를린에 있는 그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에 또 자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독일 외교안보협회에 있게 되고 제가 쓴 책이 첫 번째 책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세계의 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5년 한국 경제라는 게 경제와 금융, 안보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경제학이면 경제학, 또는 금융이면 금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경위에서 세계를 볼 때 단순한 경제학적인 차원이 아니고 금융, 경제, 안보를 또 군사 국방까지 각국의 국방 정책까지 포함해서 보게 된 이유는 제가 쭉 다뤄온 분야가 항공방위산업이에요. 항공방위산업을 방위산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국가안보정책, 국방정책도 알아야 되고 산업정책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방산을 움직이기 위한 자본, 금융자본이 누군지 그리고 소유주 관계, 지분 관계 그런 것들 다 들여다봐야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문제를 볼 때 단순한 경제학적인 측면 또는 국방 전문가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세계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북한 전문가가 아닌데 한국에 관련되는 기고들을 몇 개 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항공방위산업이 구조적으로 하고 있고 동아시아에 내에서의
공군력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어떤 양상이다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을 본 유럽에 있는 국가 관련 컨설팅 회사가 영국의 제인스라고 있어요. 제인스에서 저한테 제의가 들어온 게 2003년에 한국도 미국도 지금까지 북한 인민군 전력평가를 여러 방식으로 해왔는데 정말 한번 한국과 미국이 해온 인민군 전력평가 그런 차별화된 좀 더 객관화된 인민군 전력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북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당산에 대한 분석력과 한국어에 대한 그런 접근 가능성 몇 가지 요소 그리고 그분들과의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친분 그런 걸로 인해서 2003년에 북한 인민군 전력평가단에 들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타이틀이 더 붙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항공 방사 전문가, 저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였는데 북한 전문가를 포함을 시켜서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로 하게 된 거고 그 계기가 EU에서 EU 내 대외국에서 저를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로 발탁해서 저한테 아젠다가 나올 때마다 저의 분석력에 의존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제가 세계를 얘기할 때 지금 금융과 안보를 함께 묶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냉전 이후, 우리 냉전이 끝났다고 할 때 냉전 이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없어졌죠. 냉전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와의 대립입니다. 냉전이 끝났으니까 동부가 무너지고 소련이 없어지니까 그 적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나토는 계속 존립을 하는 겁니다. 가장 상대 특대국은 없지만 존립을 합니다. 그래서 존립에 여러 가지 위상상의 좀 방향을 줬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 조약구인데 작전 반경이 9.11 이후에 나토 종전의 북대서양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다른 국가에까지 작전 반경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세계의 일축을 미국과 유럽을 한 축으로 묶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전통을 공유한다는 그런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제가 이제 방산을 하다 보니까 유럽 방산업체와 미국 방산업체가 협력 관계를 보면 한 나라처럼 같이 움직여요. 자본의 이동이 한 나라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통합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유럽 통합의 목표가 4가지입니다. 유럽 다른 국가들이지만 단일 시장, 싱글 마켓, 단일 시장,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처럼 경제 활동을 하자는 얘기죠. 그 경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4가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덤스라고 하는데 4가지 자유. 첫 번째 상품이죠. 우리 만드는 상품, 자동차든 약품이든 우리 먹는 식료품이든 그 상품을 EU 회원들 간에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자. 그게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노동력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자격이 되면 영국에 가서 일할 수 있고 영국 사람도 독일 가서 일할 수 있고 노동력 레이버 자유로운 노동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입니다. 3차 산업에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이 자본입니다.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제가 영국에 살았고 스웨덴에 살았고 독일에 살았습니다. 산 나라는 세 나라지만 살아온 도시는 런던, 스톡홀름, 본, 베를린 그리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곳은 파리랑 브뤼셀, 비엔나가 추가돼서 7개 도시를 주로 1인 생활권으로 유럽 가까우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나라 갈 때마다 상품에 대한 거 독일에 있는 상품이 모든 상품이 영국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독일에서 영국 갈 때 영국에 있는 제 아는 지인들이 특별한 물건을 부탁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 바이에르 회사에서 만드는 아스피린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만 파는 아스피린
비타민 C가 포함되어가지고 물에 녹여서 마시는 몸살 초기에 먹으면 잘 드는 그 약이 있어요. 그거를 영국에 있는 않은 분들이 꼭 사달래요. 영국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 제가 스웨덴에서 독일을 갈 때 스웨덴에만 있는 또 특별한 음식물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스웨덴에 살았으니까 그때 맛을 기억해서 스웨덴 갔다 오면 뭐를 어떤 음식을 셰프라든가 좀 특별한 빵 같은 거 그런 거를 부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동력 제가 이제 지금 베를린과 런던에 집이 두 군데에서 있어서 왔다 갔다 살고 있는데 베를린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집에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나 폴란드 동포 사람이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동포 분들을 쓰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임금 우리나라 국가 임금 국가들에서 노동력이 싼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족이나 중동남아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긴 하지만 스킬드 워크가 아니죠. 우리가 숙련된 그런 고급 인력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낮은 저임금의 가격 경쟁에 의한 그런 노동력의 이동이지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의 노동력의 이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일랜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아일랜드가 그 주택 붐이 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폴란드 건설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폴란드 사람들이 물론 스웨덴의 폴란드 사람들 중에 이제 의사들, 치과의사들이 스웨덴에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좀 일부 움직이는 거. 그 정도 이외에는 아직도 영국 사람이 영국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그런 직장에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자격 요건을 맞추면 되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서비스, 호텔 체인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 있는 힐튼이나 메리옷이나 그런 체인들도 유럽 각국에 있지만 그런 게 유럽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체인이지 유럽 내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비스라는 그런 몇 개 체인 이외에는 실제로 서비스조차도 미국의 다국적 식품 회사인 맥도날드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거 KFC 그리고 버거킹 같은 경우는 유럽 각국에 있지만 그 프랑스만 갖고 있는 햄버거 회사가 독일 회사에 있지는 않아요. 프랑스에만 있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하지만 그 네 가지 중에 자본의 이동에 관한 한 나라처럼 이동이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것만큼은 그 자유이동이 현실이 된 겁니다.